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날 연휴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지요. 지난주 월요일 고영신TV 구독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선 지 불과 5일 만에 지난 주말 3만 명을 돌파하고 이제 5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익한 콘텐츠,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의 구독자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이 4일 후인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와 국민들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 좌절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2년 전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큰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 정권이 홍보 기술자들을 동원해 만들어낸 소통과 겸손의 이미지 정치는 거짓과 위선의 쇼통과 오만의 불통 정치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갤럽이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정책 여론조사 결과가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갤럽이 3일 발표한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은 1년 전과 같은 시기인 2018년, 그러니까 지난해 5월과 비교해서 경제 정책은 47%에서 23%로, 대북 정책은 83%에서 43%로, 공직자 인사는 48%에서 26%로, 외교 안보 정책은 74%에서 48%로 주요 정책 지지율이 거의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않으시겠지만 특히 한국갤럽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친여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 갤럽이 조사한 정책 지지율이 이 정도라면 문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짐작하고도 남는 일입니다. 특히 김정은의 거짓 비핵화쇼가 드러나면서 문 정권이 모든 것을 걸고 심혈을 쏟아온 대북 정책의 신뢰도가 급전직하했습니다. 이 조사는 엊그제, 그러니까 4일이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기 전에 조사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훨씬 더 격차가 벌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합의를 금과 옥조처럼 떠받들면서 신주단지 모시듯 했지만 김정은은 보기 좋게 문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고 나왔습니다. 김정은의 말은 이제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취임 2주년 선물이 1년 6개월 만에 미사일 도발이라니 참으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공든 답이 와르르 무너진 꼴입니다. 저자세 굽신 애교가 빚어진 자업자득의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무슨 밀약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오지랖 운운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민망하고 창피할 정도로 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사라도 받아달라고 애걸을 하고 있지만 콧방귀만 끼고 있는 형국입니다.
해외 언론이 김정은이 문재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다 쓴 타월처럼 치워버렸다, 이렇게 조롱할 정도로 나라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북한이 훈련을 빙자해서 그동안 유해왔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우리 군은 당초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다가 단거리 발사체라고 말을 바꾸더니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무기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다시 신형 전술 유도무기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군 당국이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말하지 못하고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청와대의 지시 내지 눈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의 위장평화쇼에 속아서 전방 지피를 때려부수고 대북 공중정찰 활동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비롯한 한미 합동훈련 중단 등의 조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북대화에 연연하고 있는 청와대는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원인이 되는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금지한 판문점 선언, 9.19 합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이라는 규탄 성명 하나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단거리 발사체의 정체와 북한 측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국정원은 내부 결속용이라고 생뚱맞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김정은의 심기를 상하지 않도록 수위 낮추기에 급급한 모습이 따가기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알만한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자시고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쉽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똥백장을 부려본 것 아니겠습니까? 제재를 풀지 않으면 핵미사일 도발이라는 새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공갈을 친 것이죠. 우리 측에 대해서도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빨리 식량을 비롯한 경제 지원에 나서라는 압력과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올해 최악의 식량난으로 136만 톤의 식량이 부족합니다. 우리 국민 2천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양이 부족한 것이죠. 유엔과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김정은의 숨통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지금 미사일 발사 노름이나 하면서 세계를 향해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비핵화는 고사하고 우리는 이제 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북한의 미사일, 핵 위협에 못 이겨서 식량과 기름, 생필품 공급까지 책임을 져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남북 관계뿐 아니라 패스트트랙법 강행 처리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여야 협치도 2년 만에 완전 파탄이 났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을 도둑놈들이라고 이렇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한국당이 장애 투쟁을 해봤자 한 달도 못 버틸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한국당 3차 광화문 광장 집회의 고조된 열기로 볼 때 조기에 전국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7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30일 예정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 국토 대장정 투쟁에 나선다고 합니다. 한국당이 지금처럼 사직생의 각오로 나간다면 급하고 아쉬운 쪽은 청와대와 민주당입니다. 국회가 공전되면 6조 7천억 원의 추경은 물론이고 민생 법안 하나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무리수를 둬서 한국당을 집 밖으로 몰아낸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겼다고 의기양양해서
자축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패스트트랙법 처리에 버금가는 양보와 불욕을 감수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군소야당을 들러리 세워서 민의를 왜곡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꾀하려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소탐대실의 결과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게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서 급거기각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번 주 중에 정리된 입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또한 여당 내에서도 막무가내식 패스트트랙법 처리에 반기를 드는 기류가 강하게 일고 있어서 여권이 자칫 패스트트랙법을 빌미로 해서 권력투쟁, 노선투쟁을 벌이는 집권 3년차 증후군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학 이론의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앞세운 우리 경제 현실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투자, 생산, 수출 모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최저 성장을 나타냈고 투자도 마이너스 10%를 넘을 정도로 21년 만에 최악입니다. 7년 내내 흑자였던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섰고 수출도 반도체 호황이 사라지면서 지난해 12월부터 무려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부진을 대외 여건 탓으로 돌렸는데요. 불과 며칠 전 발표한 미국의 실업률이 3.6%로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독일도 4월 실업률이 1990년 독일 통일 후 최저치입니다. 일본은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 경제만 뒷걸음질 치면서 산업 경쟁력과 잠재 성장력이 함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일본의 장기 복합 불황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소주성과 탈원전, 코드 인사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경제, 사회 원로들의 건의를 귓등으로 흘려듣고 있습니다. 원로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불러놓고 듣는 척만 하고는 결과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4대강 수중보를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가면서 때려 부수겠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전 정권에서 만든 것은 4대강이든 수중보든 다 없애야 속이 시원한 모양입니다. 수중보가 4대강은 기껏 16개인데 반해서 라인강은 무려 86개, 템즈강은 45개, 다뉴브강은 59개, 미시시피강은 43개가 있습니다. 수중보 건설은 세계적으로 수량과 수질 확보, 친수 환경 조성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정책입니다. 부처 기관마다 적폐 청산 TF를 만들어서 먼지털이식으로 검찰 수사를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린 것만도 10손가락이 부족한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원로들이 적폐 청산을 매듭짓고 국민 화합과 통합을 건의하자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잡아댔습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처신 때문에 우방인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북한 김정은과 중국 러시아로부터도 왕따를 당해 중재자 촉진자는커녕 국제외교의 미아로 전락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이 활발히 짝짓기 외교에 나서는 등 합종연행의 동북아외교가 숨가쁘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팔짱을 낀 채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마저 방한 요청에 시큰둥하고 있습니다. 방한을 요청하기 전에 북한에 대한 뒷문 지원을 중단하고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장담했던 김정은의 속셈부터 파악하고 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최악의 궁지로 몰린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앞서 갤럽 여론조사 결과나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로 좁혀진 리얼미터의 조사는 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항복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비전, 무책임 정치, 내로남불의 도덕적 오판, 국가 만능, 세금 만능의 퍼주기 복지 포퓰리즘, 친민노총, 반기업 정책, 망사가 돼버린 캠코더 인사 등 집권 2년 만에 총체적 국정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오기와 고집으로 버틸 경우 문재인 정권은 물론 국가마저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 전을 맞아서 국민에게 솔직하게 항복 선언을 하고 국정 운영에 대방향 전환을 하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